이 시간에는 지방령은 조현병과 가문몰락의 주범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지방령이라는 게 어떤 거인지부터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방령이란 자살, 사고사, 전쟁사 등 객사, 즉 비명행사하게 된 경우의 후천성 용언을 말합니다. 후천성 용언이라고 했어요. 후천성 용언이 있으면 선천성 용언도 있겠죠. 선천성 용언은 사주에 나타나는 용언이고요. 지방령이나 잡기처럼 사주에 나타나지도 않는 용언을 후천성 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천성 용언은 그 정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정체 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천성 용언은 사주 분석으로 100% 다 밝혀낼 수가 있지만은 후천성 용언이라는 것은 사주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감으로 짐작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방령이라는 것은 상당히 처리 방법도 어렵고 찾기도 어렵습니다. 지방령을 직역하면 땅에 묶여 있는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땅이란 누군가의 위장을 의미합니다. 인체의 오행 중 토는 위장이기 때문입니다. 박자는 실타래지요. 실타래로 실사변이거든요. 박자 앞에는. 요거는 요 박자 앞에 실사변이 있기 때문에 박자는 실타래로, 실타래라는 건 밧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밧줄에 묶어 놓은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령이란 손과 발을 실타래, 즉 포성줄에 묶여서 누군가의 뱃속에 감금된 현상으로서 끼니를 차려주더라도 먹을 수가 없는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귀신의 끼니는 1년에 한 끼, 바로 제삿날이죠. 4대 이상 지나가면은 묘삿날이 되는 겁니다. 귀신의 끼니는 이렇게 1년에 한 끼이므로 귀신도 1년에 한 끼는 먹어야 하는데 손과 발이 묶여 있으면 먹을 수가 없겠죠. 먹을 수가,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로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배고픔, 굶주림은 거기에 달해 있는데도 차려주는, 상차림해주는 음식마저도 먹을 수가 없는 관계로 이거는 배고픈만은 상차려주면 얼른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치고 환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이 모습이 바로 조현병 증세로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볼 때 지방령은 환청과 조현병 등의 주범이 됩니다. 또한 멀쩡하던 가문을 어느 날부터 서서히 몰락시키는 주범도 지방령입니다. 영혼이 묶여 있다는 것은 어떠한 연유로 인하여 영혼의 최종 안착지인 황천세계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도를 해야 되는데 일반 천도제로서는 되지를 않고 지방령 천도제법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방령 천도제법은 포박되어 있는 손발부터 풀어서 천도를 해드리게 되는 바로 지방령 천도제법 이외의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령은 꼭
지방령 천도제법으로서 천도를 해 드려야 되는데요. 지방령 천도제법, 여기에 꼭 필요한 내용이 바로 해탈지박, 미식, 포식, 기포만, 노자집전,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해탈지박이라는 건 뭐냐? 손발에 묶여있는 포성줄부터 풀고 미식, 포식, 기포만,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워주고 노자집전, 황천세계까지 갈 수 있는 노잣돈까지 챙겨서 황천세계로 올려보내드리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지방령의 범위를 좀 보겠습니다. 지방령이란 자살, 사고사, 전쟁사 등 비명행사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지방령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명행사한령은 외에 또 다른 지방령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냐? 1. 무속인이 절차 없이 신당을 정리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죠. 무속인이 절차 없이 신당을 정리한 경우에는 뭐 틀림없이 지방령이 되는데, 내림굿 때 모여든 객기들이 무속인을 실타래로 꽁꽁 묶어버리게 되므로 요거는 지방령이 되고, 또한 무속인들이 내림굿을 받을 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는 내림굿 받을 때 그 신어머니가 어떤 내용으로 얘기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가, 외가, 시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처가가 되죠. 이 삼가의 조상들까지 신당으로 불러서 포성줄로 꼭꼭 묶어 놓기 때문에 삼가 조상들까지도 지방령이 됩니다. 이때 묶여 있는 조상들, 보통 이거 이제 신당을 정리할 때 보면 150에서 200명 이상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의 후손들은 4대 후손들에게까지 벌전이 이어지게 되므로 가족마다 풀리는 일 없이 매사애군입니다. 그리고 가문이 서서히 몰락하게 되고요. 후손들은 무속신앙, 귀신병에 쉽게 빠져들게 되며 후손 중 누군가가 조현병 환자가 생기는 등 생각지도 못한 별별 희한한 애군이 이어지는 등 온 가족과 친지들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온 가족과 친지들까지 잘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이 신당 정리를 할 때는 포성줄에 묶여 있는 삼가 조상들부터 지방령 천도제법으로 손발을 풀어준 다음에 신당을 정리해야만 벌전의 건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경험이라는 건 신당을 정리했던 경험입니다. 제가 신당을 많이 접어준 건 아니지만은 10여 명 내가 신당을 정리해 드린 경험, 이거를 보면은 묶여 있는 삼가 조상들의 숫자는 150명 내외인데 220명까지도 줄줄이 굴비에 묶여서 나오듯이 줄줄이 묶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주단지, 세존단지, 업대감단지 등을 모시던 사람이 절차 없이 단지를 치우는 경우에 객기나 잡기들의
이게 바로 객기들을 불러서 주장신으로 모시고 있거든. 가정의 제일 상전으로 모시고 있었거든요. 이 객기 잡기들이 단지를 모시던 가족들의 앞길을 꽁꽁 묶어버리게 되므로 이것도 지방령이 됩니다. 그래서 단지를 모시던 모든 가족들에게까지도 벌전이 이어지게 되므로 가족들마다 풀리는 일 없이 배사애군이며 가정이 서서히 몰락이 되어 가고요. 가족들이 무속신앙, 귀신병에 빠져들게 되며 가족 중 누군가가 조현병이 생기는 등 별별 희한한 애운이 이어지는 등 단지를 모시는 모든 가족들은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신당을 접어준 사람 한 사람을 얘기를 해보면 한 사람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 구설에서 단지를 모셨는데요. 부부간에 이혼 직전까지 왔었어요. 아버지는 자식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고 자식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고 이런 가정이 있어서요. 돈은 애당초 싸그리 빈털털이고요.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단지를 모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지를 치워줬죠. 물론 단지를 치우기 전에 그 가족들을 사주를 분석해서 원한 귀들을 천도를 하고 치웠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 이혼을 하려고 왔던 사람들이었던데 그 몇 년 지나니까 아이고 부부간에 얼마나 정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저 여보 이러더만은 돈까지 엄청나게 근 100억 가까이를 벌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꼭 신처럼 생각을 하더라고. 나 별일 한 것도 없는데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단지를 모시는 모든 가족들은 풀리질 않습니다. 단지를 모시게 되면은 거기는 단지 속에는 조상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상이 미쳤습니까? 그 단지 속에 답답한 단지 속에 들어가 있게요. 거기는 오만 객기들이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객기들 눈에 가족들의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찼던 거죠. 그래서 가족들을 전부 애구르로 내몰아요. 그렇지만은 단지를 모시는 형태는 내림국까지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상들까지 묶여 있는 경우가 아니고 객기들한테 시달림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를 치울 때는 가족들의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에 나타나 있는 원한 귀들만 천도를 해주게 되면 그 단지는 이미 빈 단지가 되므로 마음대로 치워도 돼요. 그래도 가족들에게 이어지던 벌전은 그대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림굿하고 단지 모시는 거하고는 내림굿을 받았나 안 받았나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어간 지방령이 있고요. 수명 외의 죽음, 즉 객사, 비명행사한 영혼은 그대로 지방령이 되는 거고요. 자살, 사고사, 행방불명사, 전쟁사 등도 다 지방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령의 인연법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 잠자리를 한 젊은 남녀는 부부의 인연 맺었던 거죠. 이미 부부의 인연을 맺었었기 때문에 무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젊은 남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잠자리가 있었다고 볼 때 이미 이거는 부부의 연을 맺었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자살이라든가 어떻게 죽어버리면은 이거는 그 부부 일심동체라 했잖아요. 그 부부의 연을 맺었었기 때문에 이미 무촌이 됐던 겁니다. 지방령으로 붙을 수 있는 영순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령은 사촌 이내의 친척이나 가족에게 인연이 생깁니다. 오촌이 되면 이거는 붙질 않습니다. 지방령은. 그 다음에
친족 사촌, 외사촌, 이종사촌, 고종사촌, 사촌 이내 모든 조상, 고조 할아버지까지가 사촌이잖아요. 등이 모두 지방령으로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지방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천성 영혼이므로 사주 분석으로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체는 그야말로 감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으며 함부로 정체 확인을 장담할 수는 없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령의 순서 랜덤으로 합니다. 친가 쪽에는요. 부부의 객사로 통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객사한 애인이 있을 때 이거는 영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순위가 있는데 부모 객사, 자식의 객사 있는 것 같으면 이거는 지방령으로 붙을 수 있는 1순위가 됩니다. 1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2순위도 있죠. 2순위는 형제가 2촌이고 조부, 조모가 2촌이기 때문에 이건 2순위로 붙을 수가 있고요. 3순위도 있죠. 3순위는 정조부, 정조모 객사한 경우에 또 숙부, 백부, 숙모, 백모 전부 다 3촌이죠. 그 다음에 고모도 3촌이죠. 이모도 3촌이죠. 이거는 전부 다 지방령으로 붙을 수 있는 3순위가 되고요. 4순위는 고조부, 고조모가 4촌이고요. 고종사촌, 형제, 자매 이게 다 사촌에 해당되므로 이게 이제 4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가 쪽이에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2촌이 되니까 2순위 되고요. 외삼촌, 외숙모가 3촌이 되니까 3순위 되고요. 이모부의 객사 이것도 3순위가 됩니다. 3촌이기 때문에 외사촌, 형제, 자매 객사 이거 4순위가 되고요. 이종 사촌의 객사 이거는 역시 4촌이기 때문에 4순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외사촌까지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종사촌, 고종사촌까지 사실은 포함이 되는데 이종사촌, 고종사촌의 객사는 성씨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간과할 수 없는 게 나한테 와서 이제 정신병, 조현병을 고쳐간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이모의 아들 이종사촌 오빠가 뭐 오토바이 사고로 즉사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찾다 보니까 찾아도 잘 안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종사촌 오빠가 오토바이 사고로 즉사했다 그래요. 한번 해보기나 하자. 어차피 이건 감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도를 했더니만 아이고 천도를 끝나자마자 아이고 얼마나 우는지 건방이라도 그 홍콩에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자기한테 결혼하러 온다고 그렇게 기다리고 왔던 사람이 헛거봤다면서 얼마나 우는지 진짜 좀 안 됐던 그런 일이 있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령의 정체 파악과 순서를 보겠습니다. 지방령은 누구에게 어떻게 붙어 있는지 이게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감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조현병, 빙의증상, 환청, 환촉, 환각 등이 있는 사람은 우선 지방령을 의심해 보는 것이 상책이 됩니다. 지방령 불러내서 천도를 해서 천도제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지방령 천도가 되었다고 함부로 장담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방령을 불러들이는 뿌리는 어디 있을까요? 원한기에 있습니다. 원한기는 선천성 영혼이라 해서 사주에 나온다 했죠. 사주 분석을 해보면 사주 원국 분석을 해보면 원한기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이 원한기들이
지방령을 불러들이는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령 천도를 하려 하면은 지방령 천도를 하기 전에 우선 사주를 분석해 가지고 사주에 붙어 있는 선천성 영혼인 원한기부터 천도를 먼저 하는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원한기 천도가 선행되지 않고 지방령을 천도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순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사주풀이와 원한기 처리가 만능인 걸로 보통 알죠. 지방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는 사람을 아직 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방령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주변인들이. 사주풀이와 원한기 처리가 만능일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방령 한 명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 전체가 받는 벌전은 가족 구성원 전체에 붙어 있는 원한기들의 숫자를 모두 합한 것보다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붙어 있는 원한기의 숫자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큰 벌전이 4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한기의 벌전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이 내용을 여태까지 모르고 왔다는 게 난 그게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므로 가정에 원인 불명의 애군이 이어지는 경우는 사주 분석도 중요하긴 하지만 집안에 지방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미리 살펴서 알려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주만 봐달라 해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집안 전체에 애군이 따르거나 아니면은 정신병자, 조현병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주를 보면서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원한기와 조상 등은 선천성 영혼이므로 사주 분석으로서 그 정체를 100% 밝혀내서 천도제로서 원한기와 조상의 피해는 그냥 피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방령이란 사주 분석으로도 밝혀낼 수가 없는 후천성 영혼이므로 지방령이란 후천성 영혼이므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주가라 하더라도 무속인이라 하더라도 남의 가족사까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인 겁니다. 그런데 함부로 아는 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방령의 정체는 그 가족들만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령의 유무를 알려주는 것은 가족들 전체의 애군을 풀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를 보면서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천도제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 받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런 질문은 사망 원인을 알 수가 없는 질문이잖아. 그냥 돌아가셨다 이런데 만약에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이러면 손발이 꼭꼭 묶여 있는데 지방령이 되어 있는데 그를 얘기를 안 한다는 거는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소리죠. 지방령은 지방령 기준에서 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사망 원인이 사고사나 자살 등 수명 외의 사망이라면은 이것은 일반적인 천도제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방령의 피해를 좀 보겠습니다. 지방령의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으로서 환청, 환시, 환쪽, 환각 등의 정신분열증, 즉 조현병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노력하면 노력하는 대로 매사불발이며 심한 경우에는 온 가족을 줄줄이
몰살시켜 버리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멀쩡하던 가정이 어느 날부터 서서히 풍비박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사업을 그대로 망치게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병원 신세, 뭐 형제는 형제대로 비실비실 되는 일이 없고요. 가족 중 누군가는 정신병에 조현병에 걸려 있다. 등등 온 가족이 애군이 따른다면 가족 내의 지방령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신의 사주 때문에 가족이 고통을 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신은 자신대로. 사주와 우는 개인용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을 사주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사주를 보면서 아버지가 어떻다, 어머니가 어떻다, 자식이 어떻다. 이거는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사주가들이 상당히 시금방진 부분이 있어요. 개인 사주를 넣고 개인의 운명, 이것도 다 보기 어려운데 아버지를 묻고 어머니를 묻고 자식을 묻고 이런다는 거는 그 사주가들한테 말장난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주를 분석하면서 아버지를, 어머니를, 배우자를 묻는다는 것은 사주가들에게 말장난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내가 예문을 들어볼게요. 제가 겪은 일입니다. 제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물론 뭐 내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여동생이 결혼을 했었지요. 그런데 내 2년 사이에 내 여동생도 죽고 여동생 남편 제매도 죽고 또 여동생의 시숙도 죽고 그 가족이 막 싹 몰살을 당했어요. 내 여동생의 손우 동서 하나 남았고요. 큰아들 하나 남았어요. 작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적사를 했던 거죠. 여기에 작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적사를 하니까 이게 이제 지방령이 됐던 건데요. 이제 남은 거는 그 손우 동서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하나씩 남았어요. 왜 딸도 지금 손이 잘렸어요. 기계에 뭐 손이 잘렸고, 아들은 50이 넘도록 직장 한번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 동생하고 내 동생 남편은 벌써 죽었고요. 시숙도 죽고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내가 사주에 입문을 하기 전이었으니까 몰랐는데 지금 와서 얼마나 참 통탄스러운 일인지. 그래서 내가 지금 남은 그 여동생의 조카, 거기 손우 동서의 아들, 그쪽이 이제 취직이 안 된다. 뭐 할 짓을 막 오만데 무속인이라는 무속인 다 찾아갔고 난다긴한테 다 찾아가서 뭐 돈까지 완전히 다 날렸더라고요. 거지 상태라. 그래가 내가 불러서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죽은 둘째 아들을 이름을 물어봤어. 이름이 있어야지 천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천도를 해줬어요. 너무 안타까웠어. 천도를 해줬는데, 아이고, 한 달도 안 됐죠. 50 넘도록 취직 한번 못 해본 아들이 아주 좋은 자리에 취직을 했던가 봐요. 봉급도 상당히 많이 받아오면서. 그래, 자랑이 좀 늘어졌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 여동생의 겪은 실제 일입니다. 내 여동생도 죽었던 건데, 그때 내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여동생 안 죽여도 될 뻔했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떻든 별다른 원인도 없이 온 가족에게 연이은 애군이 따르고 있다면 지방령의 발전을 우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지방령의 영향을 받아서 정신병, 조현병 정도라면
정도로만 나타나는 것쯤은 오히려 많이 봐준다고 해야 할 겁니다. 그만큼 지방령의 벌전은 큰 겁니다. 조상신, 객귀신, 종조상기, 선망기, 태아령, 지방령 등 여러 종류의 영혼 중에서 피해가 가장 큰 영혼은 지방령의 벌전일 겁니다. 이 지방령 굉장히 무서우니까 그 실체라든가 잡는 방법이라든가 전도제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알게 되면은 가정의 몰락을 막을 수 있고요. 가정에 조현병 환자가 있으면은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